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3% 오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세종,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이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을 나타냈으며 서울과 경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절벽에도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 가격이 움직였지만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시장 변화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 4,036건으로 월세가 59.5%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인 40.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은 0.16%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3일 KB부동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총 2만 9,319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평택, 고양, 용인 3개 시의 합계 거래량은 7,620건을 기록하며 전체 거래량의 25.9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 확대와 업무시설 접근성 등의 호재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의 월세와는 물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런 전망이 시장에 감돌고 있지만 일자리와 업무 시설이 늘어나는 지역에 주택 거래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평택, 고양, 그리고 용인시가 대표적인데요. 시장이 어려워도 솟아날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도 오늘 너무나 특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좀 많이 힘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제 고객분의 또 가게 운영을 또 맛있는 부대찌개 집을 운영하시는 분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갔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전복을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부대찌개에 차돌박이까지 들어가서 너무 행복하게 좀 먹고 와서 오늘 특히나 기분이 더 좋고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혼자 무엇을 고민하시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밥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분과 또 직원분과 저와 함께 먹으면서 좀 즐거운 또 담소도 얘기 나누면서 행복한 오늘 하루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저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렵게가 아닌 좀 쉽게 좀 풀어드리면서 오늘도 하하, 호호, 웃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행복한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챙겨봐야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행복하려면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정현은 전문가님이 부동산 투자 3가지만 피해가도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3가지를 피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항상 뭐든지 공부를 하면 좋고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를 웃게 하는 부동산 투자가 있고 나를 막 인상 쓰게 만들고 막 울게 만드는 부동산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피해 가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막 오셔서 물어보세요. 전문가님, 내가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거 어때요? 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제가 평소에 하지 말라는 물건이었으면 좀 답답함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 좀 피해 가도 부동산은 그래도 성공에 좀 반성공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투자는 좀 주의하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의 꿈이 내 집 마련하는 거 꿈이죠. 근데 내 집 마련하는데 한 4천만 원밖에 안 들어. 와, 너무 좋죠. 그리고 청약 총장도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막 시공사까지 확정이 났는데 야,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과거서부터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보통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내 집 마련 가능하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통장 없이 가능하고 시공사 뭐 이런저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전 재산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1억이신 분이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걸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참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말 그대로 불확실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얼마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좀 저랑 좀 얘기를 나누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지인이 막 추천해주고 하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뭐 조합장이 뭐 돈을 가지고 뭐 어딜 가든 뭘 하든 하여튼 이 이해관계를 잘못 얽히게 되면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그래도 좀 내가 하고 싶다. 알고 보니까 토지도 확보가 안 됐고 뭐 알고 보니까 동의도 안 된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기보다는 욕심을 부리시기보단 재산이 뭐 전체 중에서 많이 들어가시는 건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뭐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뭐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꼭 돼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같은 물건에 이런 홍보에 현혹되시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멋진 부동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각 지역의 광역시에 소액으로도 이런 예쁜 집이 나온다면 참 좋겠죠. 두 번째로 인테리어가 매우 또 화려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갖고 싶고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좋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신축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연립이라든가 이런저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리는 건 제 빌라를 하더라도 이런 재개발이 확실한 걸 하면 참 좋은데 전부 다 적은 금액으로 불확실한 걸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요즘에 물리거나 어렵거나 안 팔려서 문제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럼 이 문제는 언제서부터 지속이 됐는가? 때는 거슬러 이명박 요 서울
시장님 때서부터 이때 보면 이제 뉴타운이라든가 많은 서울에 공급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장님으로 뭐 박 시장님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서 뉴타운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지역을 일몰제로서 뉴타운거 해서 뭐하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건축 제한이라든가 막 이런저런 거라든가 막 규제가 생겼다가 풀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신축 빌라가 들어간 지역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좀 이도저도 좀 아니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 신축 물건이 3억인데 6억으로 누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도 뭐 5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값이 어쨌든 쭉쭉 올라야 내가 차익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과하게 오른 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이해관계적인 부분, 거래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공존이 되게 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무심코 화려한 인테리어에 무심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두드리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소액이 막 3군데, 4군데, 5개 많이 묶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제 고객분 같은 경우는 뭐 빌라나 막 오피스텔 같은 물건이 한 15개 막 20개씩 있는 거야. 답이 없어요, 답이. 파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뭐 한 4, 5년 전서부터 많이 나오는 게 뭐 레지던스라든가 뭐 생활 숙박 시설이라든가 막 이런저런 뭐 레지던스 호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는 호텔과 뭐 주거를 하는 오피스텔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성해가지고 막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물건들도 또한도 역시 소액인과 동시에 더불어서 월세거든요. 꾸준한 월 수익으로 노후가 보장이 되고 임대가 보장.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보장성이 100% 확실한 건 좀 거의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뭐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공사를 막 하는데 막 중단돼 버려. 그러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걸 관리할 수 없으니까 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운영사라든가 뭐 위탁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안 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최종 분양자분들만 수익이 불분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에 또 검증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 복잡하잖아, 일단. 뭔가 복잡하면 우리 시청자님들 복잡하면 일단 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복잡한 걸 가지고서 내가 막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수익률이 뭐 높네 남네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너무 어려운, 너무 전문적인 게 많이 나오면 그냥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시고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드실 거 다 드시는데 마지막 최종 분양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공사했는데 중단돼. 뭐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관심을 가지실 게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실 곳이 있고 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자, 피해야 할 곳,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곳, 결국은 피해야 할 곳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있어요. 지금 즉 유동성이 지금 쭉쭉쭉쭉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즉 돈이 막 돌고 잘 돌아가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동네 보면 참 신나요. 근데 어떤 동네는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뭐 레지던스라든가
어설픈 뭐 신축, 작은 물건이라든가 더불어서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급해지실 게 아니라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지역, 보상이 된다든가 자금이 많으시든 큰 부시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지역과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에선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피할 것만 잘 피해도 반은 성공한 거다. 이거 인지하시면서 항상 기회는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부동산 투자 잘해야지 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아주 그릇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는 하는데 이렇게 피하기만 해도 되는 거, 요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투자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금기사항이 더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전설 속에서도 보면 이것만 하지 마라 하는 거를 꼭 하다가 큰일이 나곤 하잖아요. 큰일 나지 않게 이 세 가지 금기사항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의 이슈 진단 함께 하셨는데요.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 투자 방법을 위한 부동산을 주제로 해서 이 강의 진행이 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1:1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는 물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요.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런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상담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분 사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좀 남겨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 곳이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시형 내당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봐 주셨습니다. 솔직히 대구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원체 지금 뭐 대구 미분양 사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이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구 서구 내당동의 시형 내당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전망 좀 궁금하다고 사전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네. 과연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대구가 뭐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어렵다. 또 뭐 반대로 뭐 좋다.
뭘 각각의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든지 한 번에 뭐 다 안 좋고 다 좋고 너무 극관적으로 나누기보단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평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중구라든가 이 수성구라든가 이 라인들이 어쨌든 탄탄하게 뭐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가 동시에 더불어서 찾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우리 동네가 좀 좋아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호재가 뭔가 있는 걸 찾아보면 좀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은 뭐 중구나 뭐 수성이 아니라 요 서구 쪽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서구니까 그냥 불안하게만 보실 게 아니라 호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청 라인이 요 감상동 요 라인으로 요 두류 정수장 요 라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개발하는 여기 두류나 감삼이나 죽전역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엄청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물건은 요 내당 시형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에요?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삼익, 대우, 현대 이런 물건들은 전부 다 서울이나 경기도권 라인에서 다 올라버리거나 개발을 해버려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두류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당 시형의 시청자님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형 내당이다 보니까 시형이잖아. 그럼 얘들 라인들 자체가 다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지은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물건도 모양도 예쁘게 생겼어. 뒤에 있는 물건은 이미 부셔가지고 이편한 세상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서 서쪽이 매우 낙후됐다가 대구 2030 이런 재건축 부분에서 추진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류역에서 이 내당 라인 존에 있는 뭐 황제라든가 뭐 이런 삼익이라든가 뭐든지 간에 요 라인들 자체가 개발이 압력이 대구 2030 재건축에 의해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랑도 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약간 전반적으로 대구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은 좀 불안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입지와 호재 이런 연식 같은 걸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즐거운 생각으로 좀 보유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대구광역시청도 뚝딱뚝딱 어쨌든 추진들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역 주변에 있는 이런 70년대, 80년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잘 지키시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살짝 부동산이 주택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찾는데 그 주택 중에서도 이 아이는 내당 시형 괜찮으니까 잘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 서구의 내당동 내당 시형 아파트 전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원체 지금 대구에 대해서 불안감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 걱정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 떨쳐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구 전체 조금 힘든 것 같긴 한데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 갖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네, 어떤 부동산 반갑습니다. 고민?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친정집인데요. 네, 순천시 조례동 봉화 2길 45번 길, 봉화 2길. 예, 네. 1142에 2번지. 마지막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142에 네, 2번지. 1142의 2번지.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전망일까요? 예, 향후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네. 지금 이게 성격 자체가 지금 토지인 건가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 건가요? 아니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요? 네. 네네. 혹시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주변에 뭐 들리는 얘기는 없고 그냥 예, 예. 전문가님께 한번 전망 어떤지 좀 확실하게 듣고 싶다 이러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전남 순천시 봉화 2길의 단독 주택입니다. 좀 보유한 지는 오래됐는데 주변에서 뭐라도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들리시나 봐요.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순천이 일자리도 많고 좀 좋게 보는데 좀 더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요 예쁜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순천에. 친정집이시라고요? 네네. 예. 그럼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시청자님이? 아, 좀 더 먼 데서 자라고 이사 온 지는 거기 한 30년, 30년 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전망이 참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예. 뭔가 정든 동네기도 하고, 동네가.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이제 집이 있으신 거고, 네. 그럼 요즘 이제 순천 같은 경우가 도시 개발을 좀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네네. 예. 그러면 순천이 이렇게 도시 개발을 좀 많이 할 때는 집이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될까?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여기 동네가 상업지가 또 많잖아요, 시청자님. 맞아요. 동네가 네네. 또 역사가 있고 살기 좋은 네. 동네입니다, 시청자님 조례 맞아요. 라인이. 네. 근데서 이 현 상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 순천 왕지 2지구 요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복성지구 도시개발도 들어가요. 용당지구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파트 짓고 개발하고 하니까 부동산이 막 폭등하겠죠,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물건을 중심에 두고서 바깥쪽으로 지금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커지면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네, 시청자님 이렇게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중심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런 틈새 투자로서 자금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하게 이 동네 부동산에 사서 이런 신축이라든가 개발들을 또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순천에도 트리마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예,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냥 개발한다 정도만 아셔도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시청자님한테 좋은 영향으로 미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24년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예 뭐 죽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한 3년 뒤에는 좀 좋은 이 구도심 라인에서 3년 정도 뒤에는 좋은 개발들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현 상태는 유지를 하시고 네. 적정 매매 시점이라든가 뭘 논하실 때는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함부로 팔면은 후회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다. 아, 팔 생각이었어요? 유지하실 생각이었어요? 유지할 생각이었어요. 야, 저랑 이게 마음이 통했네. 저처럼 한 3년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길게 가려고 했어요. 아, 길게. 예. 길게 가셔도 되고 짧게 가셔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즐거워. 그냥 생각 없이 길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상대방한테 고백을 했는데 나 너 좋아. 고백을 했는데 답이 안 오면 어때? 답답하죠. 답답하고 막 화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안에 좀 주변의 도시 개발 라인에 있어서 좀 좋은 진행 효과로서 이 구도시 지면한 상업지가 겹쳐 있는 이 라인에도
좋은 개발이라든가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 3년은 보시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매매를 하셔도 되고 더 오래 가져가셔도 되는 거니까 걱정 없이 좀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상업지 주변 라인들 같은 경우 막 1,000, 2,000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요즘 네. 신나거든요, 순천도. 그러죠? 네네. 네, 좋은 일들이 순천에 좀 많고 뭐 신대 배우라든가 그리고 여수 순천 요 광양 라인이 뭐 돈 자랑하지 마라, 얼굴 자랑하지 마라, 막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시청자님도 여기 출신이시니까 엄청 미인이시죠? 아니에요. 아, 미인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 3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더 가져가셔도 되고 매매를 하시는 쪽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채로 전화를 끊게 돼서 저도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친정집 굉장히 오랫동안 뭐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크게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들리다 보니까 살짝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3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들려오게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송마을 주공 9단지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성남 분당. 원래 분당하면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새 다시 이런 1세대 신도시들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도 이제 다 되어가고 있고 슬슬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고민, 이 성남 분당구 금곡동의 청송마을 주공 9단지 아파트의 전망입니다. 과연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제 고민이 분당에 있는 부동산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보다 어쨌든 보유하신 입장이시니까 좀 한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청솔이 있는데 지금 바로 앞쪽에 미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금역은 분당선, 신분당선이 같이 있는 또 더블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다가 이름도 청솔이잖아. 뭔가 마음도 청, 하늘도 청, 뭔가 이름서부터 좀 좋고 더불어서 뒤쪽에 또 서울대학 이렇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뭐 큰 아이도 있고요. 동네 주변이 뭐 작은 아이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5평대가 한 7, 8억 정도 되니까 와, 값이 좀 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단지가 뭐 조성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만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뭐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단지만 오르느냐?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주변 물건들도 지가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걸 떠나서 주변에 좋은 호재들이 어쨌든 서울 경기도권에 꾸준한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제일 큰 형이기도 하고 더블 역세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도 가치 상승 여력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분당에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조금만 더 바람이 불고 좋은 소식 하나만 더 들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훈풍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저는 걱정을 하시기보단 현재 가격이 어디가 빠졌다. 근데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나 더 호재가
기운이 좀 많은 곳에서 결론을 지은 게 좀 좋으시니까 어쨌든 이 청솔 9단지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뭐 이상 단지기도 하고 95년도에다가 주변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조건들 다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성남 분당 이 청솔주공 9단지 기분 좋게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셨던 부분들 좀 다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서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세종시 연동면 송영리 1038번지 다시 온대요. 네. 그거 전답인데 그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갖고요. 네. 토지 전망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네. 아우, 요새 뭐 세종시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요 전망 어떤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종시 연동면 송영리의 토지입니다. 요새 세종시 분위기 정말 좋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서당 게임 제 생각이고 전문가님 전망 한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연동면에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뭐 어떤 좀 사연이 있으실까요? 아, 그거요. 그냥 전망 놔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전망이 좀 놔두면 어떤가 해서요. 놔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네네. 그게 이제 문제죠, 시청자님. 네. 지금 딱 보니까 농림지역으로서 농사짓기 참 좋은 동네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농가주택이 있는 아주 그냥 동네가 참 좋아, 농사짓기. 그러죠? 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세종의 호재는 다른 거보다 북쪽에 오송역 사건 개발하는 거 아시죠? 네네, 알아요. 아래도 지금 세종이 국회의사당도 가, 집무실도 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기대가 돼서. 자,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관심을 가지실 건 뭐냐면 네. 지금 하루하루 개발이 되고 있고 하루하루 좋은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죠? 네. 그럼 정확히 내 부동산의 위치와 내 부동산의 주변의 호재를 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호재가 지금 네. 조치원의 신도시가 발표한 거 아세요? 아, 모르죠? 네, 듣긴 들었어요. 네. 얼핏 들었죠? 네. 그리고 세종 거기서- 연기에도 신도시가 발표한 거 아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 서북 쪽과 서남 네. 쪽에 신도시가 발표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뒤쪽에도 막 벤처밸리에다가 막 도로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세종 자체가.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난리도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난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은 잠잠할 거야. 네네. 그래도 이곳에 있는 농지 또한도 역시 어떤 곳은 막 100만 원 가버리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아, 그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은 네. 이쪽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수요가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다 올랐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투자를 내가 기왕할 거면 불확실한 곳을 하실래요? 확실한 곳을 하실래? 아, 네, 확실한 데 해야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높은 곳을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길 계속 가는 거야, 사람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값이 이제 더 2, 3년 동안 오르고 나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가져가실 거면 한 4, 5년은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면 여기에서 마저 신도시 개발과 투자와 일자리가 들어가야지 여기가 팍팍팍팍 올라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응, 제가 지금 네. 지도로서 최대한 좀 쉽게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돈은 사람들을 여기에 넣고 3년 네. 뒤서부터는 이쪽이 좀 값이 좀 좋아질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네. 조건은 먼저 되고 그 다음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뭐 답답해 하시면서 기다리시기보다는 한 기본 4, 5년 정도 뒤에는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좀 직접 운영하시나요? 누가 따로 지으시나요, 농사를? 아, 거기가 우리 아저씨 고향이라서요. 아,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 우리 아저씨가. 예? 아, 집안에 이런 네. 토지 하나 있으면 좋은 기운이 또 깃들 수 있거든요. 혹시요. 예. 그 내판역이 거기서 가까운데요. 네. 그 내판역이 지금은 이제 뭐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무슨 네. 거기 뭐 전망이 있어요? 역은 분명히 이제 전망은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네. 포인트가 사람들이 좀 살짝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네. 여기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님. 아, 네.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여기 많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 여기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역세권 개발이 빨리가 되는 곳이 있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시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그런 네네.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호재라든가 그런 걸 좀 충분히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길게 보시지 마시고 한 4, 5년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서 좀 네네. 관심을 좀 가지자. 그래서 시청자님은 왼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시청자님 네네. 것도 미래를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네. 대한 좀 정보도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 토지 고민 함께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인데 일단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 왼쪽 편에서부터 먼저 좀 좋은 기운들이 들려오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크게 조급함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시청자분의 토지 쪽으로 그 기운이 넘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 기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잡고 여유롭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만년동 초원아파트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대전 서구의 아파트인데 만년동의 초원 아파트입니다. 자, 대전. 과연 지금 대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이 고민인 초원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대전입니다. 요즘 대전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저런 개발 투자가 좀 많이 돼서 예전의 대전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하는 대전의 모습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이미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동입니다. 만년동 바로 앞에 큰 대로변에 잘 붙어 있는 이름도 이쁜 아파트, 이 초원 아파트. 그래서 규모만 보더라도 이제 1000세대가 좀 넘어가고요. 멀지 않은 곳에 한밭수목원, 그러면서 바로 위쪽에 또 물이 있어요. 그리고 대덕대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엑스포 할 때 한빛탑, 꿈돌이, 엑스포과학공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꿈과 미래를 좀 키웠던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 그런 추억이 있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엑스포가 이제 하고 나서 이 동네를 어찌 보면 엑스포만 하고 나서 개발이 좀 안 되고 좀 부흥을 하진 못했어요, 크게. 지금 어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좋은 이벤트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이벤트적인 걸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뭐 평창 올림픽 한다고 막 투자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올림픽 끝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도 엑스포하고 나서 조용했거든. 근데 이 초원 같은 경우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조용했던 이 엑스포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트앤사이언스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신세계에서 요 엑스포 주변에 하게 되면서 동네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지금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탄생 이런 소비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주변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둔산동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제 어디 가지 뭐 사러 어디 가지 하면서 막 구도심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 이제 딱 생겼잖아. 요 라인에 새로운 백화점이. 그래서 여기서 또 소비를 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둔산과 더불어서 이 만년 월평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좀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초원은 단지 수도 있고 좀 입지도 괜찮고 해서 저는 뭐 나쁘기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신도시 이슈가 대전 또 죽동이 있어요. 죽동 라인 부근에서의 새로운 이런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대전도 지금 한층 더 좋아지기 위한 변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는 뭐 대전역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철도 그리고 도로 호재를 일찍이 받은 동네가 대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대전 공주 대전리였다가 대전시까지 승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도 호재, 도로 호재는 부동산에서 분명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전역도 이렇게 재탄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큰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건 주변 부동산에 좋은 영향 시너지 효과가 난다. 물론 이제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 2023년이 이제 30년식이 되는 연식인데 어쨌든 현재 뭐 흐름상 뭐 나쁜 부분은 아니니까 현재는 살짝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답답함은 전반적인 지금 좀 다 눈치 보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숨 좀 고르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좋은 영향이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게 대전은 좀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곤 하는데 하지만 지금 신도시 계획이나 대기업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대전이 재밌는 도시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내년쯤에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여유 갖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전 서구 초원 아파트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혹시나 오늘 연결 못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마련돼 있는데요. 내 집 마련과 부동산 노후 준비, 투자 방법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는지 미리 맛보기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맛보기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 이제 로망이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좀 노후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한 걱정. 그래서 요즘 특히나 요즘만큼 좀 부동산 주택 투자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혼자 끙끙끙끙 알아봐야 병이 납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진다면 새로운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좀 흐름 좀 전망까지도 같이 진단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몰랐던 것도 알면서 몰랐던 걸 알아야 좀 뭔가 내가 트이게 되거든요. 아는 걸 계속 내가 이렇지 해봐야 속만 터지니까 같이 함께 문제를 풀고서 정보와 함께 새로운 이런 시작을 또 함께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혼자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 항상 부동산이 쉽고 재밌고 즐겁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서 끙끙 앓던 이 부동산 고민들 모두 속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는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